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호우에 대처하는 자세. 자, 지금 충청이나 호남 등의 폭우 피해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어제 오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먼저 들어보시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 행사로 우원식 의장 등과 만찬을 했는데 웃으면서 만찬을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자 반면 민주당에서는 제헌절 공식 행사까지 문제를 삼느냐, 그리고 또 이 행사에 앞서서 그 보좌관회의 등을 통해서 호우 대책을 지시했다면서 억지 비판이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의 행보는 늘 주목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자 이제 여권 주변에선 이전 정부였죠. 윤석열 정부의 호우 대책 다시 네. 한번 소환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하와이 순방에 앞서서 호우 대비를 했는데 한 줄짜리라는 논란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바로 이 보시면 공문이 있는데요. 자, 각 지자체와 정부 부처 그리고 교육청까지 전파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데 자, 보시면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딱 16글자가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게 좀 잘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논란이 있었죠. 예컨대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거나 하천이나 산사태 등 피해 지역들, 취약 네. 지역들을 특별히 점검하라거나 공무원들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라거나 이런 구체적인 지시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공무원들도 이렇게 짧은 지시는 처음이다라고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죠.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당시 초등학교 급훈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자, 이제 대통령으로서 지시하는 것도 귀찮은가? 대통령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셈이다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집권 초였죠. 2022년 8월이었습니다. 당시 수도권에 이제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네. 당시 서초동 자택으로 퇴근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퇴근을 해도 전화로 지시했고 상황을 관리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특히 비 온다고 해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느냐라고 반문을 해서 비판을 더 키운 적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 때문에 더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네. 들어보시죠.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자, 퇴근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퇴근할 수 있는데 그런데 퇴근하면서 직접 자신이 그 피해의 심각성을 봤다고 하면 네. 퇴근할 게 아니라 집무실이나 또는 국가유기센터로 되돌아오는 것 같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특히 당시에 그 피해 현장을 방문했던 그 사진을 이렇게 국정홍보용으로서 제작을 해서 마치 참사를 정치에 이용한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나왔고 결국 이 사진은 며칠 후에 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자연재해를 잘 예방하고 위험 조짐이 보이면 빠르게 대처하는 게 정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집권 초에 이런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한 달 뒤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흰남노 태풍이 또 전국을 강타했을 때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자, 보신 것처럼 포항에 물난리가 나왔을 때 해병대 장갑차가 투입이 돼서 인명구조했던 모습이 상당히 대표적이고요. 또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이 지역에 내려가서 피해 현장을 둘러봤고요. 참고로 당시 보고하던 저 군인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고 다 아시겠지만 최상병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때도 피해 현장에 가서 좀 더 다른 데에 관심을 두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바로 보겠습니다. 보리밥집이구나. 아이고 우리 신. 오셨습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다 떠나보내고 아무것도 다 떠나보내고 이래가 있습니다. 이거 건져놓고 이래가. 네, 저 장면은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다음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10만 양병설. 자, 지금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입당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였죠. 자신을
품어야 다음 당대표가 된다. 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전당대회 개입 선언을 했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또 윤 어게인 세력 10만 명이 같이 입당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당내 혼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10만 입당설에 대해서는 자, 호준석 혁신위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전 씨가 활동하게 되면은 강제 규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 씨를 퇴출시키면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저 10만 명도 퇴출시킬 것이냐라면서 두둔하면서 지금 당내 갈등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 앞두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 지도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었죠. 어젯밤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전환길 한 개인의 입당일 뿐 호들갑 떨 게 없다. 별 문제 호들갑이요? 아니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는데 네. 자, 논란이 커지자 오늘 오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환길 씨 관련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고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면서 좀 입장을 선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